애프터 이펙트에서 합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New Composition 컴포 이름을 정해야 됩니다. 이름을 SC0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셋에 가서 HDTV 720 29.97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1280 72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입니다. 타이밍인데 300프레임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300프레임으로 작업을 했고요. 지금 여기 나타나는 숫자는 제일 뒷부분 오른쪽 부분이 프레임 수가 되고요. 가운데가 초가 됩니다. 자, 그럼 300프레임이라면 1초에 30프레임으로 계산한다면 10초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씩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을 불러오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임포트로 가져오면 됩니다. 임포트 파일, 네, 여기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제가 사용한 이미지는 백그라운드 2가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시퀀스를 체크 해제하고요. 왜냐하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퀀스를 해제하고 한 개 이미지만 가져오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SC01에 넣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림자도 가져오겠습니다. 섀도우의 그림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임포트 가져왔습니다. 게스 한번 눌러주고 OK 가져왔습니다. 그림자도 SC01에 넣어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림자가 들어왔는데 그림자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림자를 선택하고 보면 모드가 노멀인데 멀티플라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멀티플라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에 가서 오파시티를 좀 낮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낮춰집니다. 네, 좀 낮춰 봤습니다. 한 50 정도로 낮춰 봤습니다. 엔터. 그리고 모드는 제가 멀티플라이로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 버튼 누르고 이미지들을 불러오겠습니다. 임포트 파일, 이번에는 오브젝트들을 불러와야겠죠. obj1, obj2 수로 나눠져 있는데 obj가 여러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우선 이 obj부터 불러오겠습니다. 네, guess OK SC01에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림자도 있고 그 위에 오브젝트들이 올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봅니다. 그림자가 혹시 약하지는 않나. 약하다면 그림자를 좀 높여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그림자를 OBJ 위로 옮겨 보기로 합니다. OBJ 위로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파시티를 많이 뺐는데 다시 높여보면 어떻게 되나. 높여보면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적정하게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자보다는 밝으면 안 되니까 좀 어둡게 처리했고요. 65 정도로 입력을 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오른 버튼 누르고 임포트 파일 가져옵니다. 이제 다른 OBJ들을 가져옵니다. 자, obj1이 있죠. 이것도 가져옵니다. 임포트 guess OK obj 위로 SC01에 넣어주면 들어옵니다. 제일 위로 왔는데요. 이것을 그림자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또다시 오른 버튼 누르고 임포트 파일 불러옵니다. 이제는 obj2를 불러오겠습니다. obj2를 불러옵니다. guess OK 왔습니다. 이것도 SC01에 넣어 보겠습니다. 섀도우 밑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다 들어왔고요. 자, 그러면 여기를 100%로 한번 바꿔서 보겠습니다. 이 오브젝트 두 개는 카메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obj02 그 다음에 obj01이 있는데요. obj02 오른 버튼 누르고 이펙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펙트에 가면 블러 샤픈이 있고요. 여기서 가우시안 블러를 주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변화가 생길 텐데요. 가우시안 블러를 주는데 이펙트를 열어서 여기서 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적용을 해도 됩니다. 여기에 자 0인데요. 이것을 좀 높여주면은 자 이 오브젝트가
아웃포커스 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이 아웃포커스가 된 느낌이 듭니다. 자, 이걸 200%로 한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것을 다시 0으로 바꿔주면 선명하게 보이지만 3으로 입력하면 블러가 먹혀서 마치 아웃포커스가 된 그런 느낌처럼 보입니다. 4로 해서 심하게 아웃포커스 시켰고요. 너무 이질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3으로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OBJ 이것도 오른 버튼 누르고 자 이펙트 블러 샤펀에 들어가서 가우시안 블러를 줍니다. 이것은 1만 주겠습니다. 그러면 1 정도 값만큼 흐리게 나타납니다. 숫자를 높여보면 많이 흐려지지만 1 정도 또는 한 1.5 정도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먼저 OBJ 앞에 있는 이 OBJ는 3은 좀 강한 것 같고 그러면 2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00%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피드업 to 100%로 하게 되면 창에 가득 차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불러서 1차적으로 합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창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제 파티클을 불러오겠습니다. 파티클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오른 버튼 누르고 임포트 파일 누르게 되면 파티클 폴더로 들어가 봅니다. 자, 파티클이 있습니다. 파티클에서는 첫 번째 파티클을 선택하고 반드시 타가 시퀀스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1, 2, 3, 4 다 모두가 다 붙어서 임포트가 됩니다. 게스 오케이 왔습니다. 자, 이것은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SC01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일 위에 파티클은 그림자 위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파티클이 나타납니다. 자, 파티클이 너무 진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트랜스폼에 가서 오페시티를 좀 빼줍니다. 80% 정도로만 해보겠습니다. 80% 정도 반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요. 색상이 너무 탁하다면 밝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파티클에서 오른 버튼 누르고 이펙트, 포토샵에서 다루었던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펙트 안에 들어가면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컬러 콜렉션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레벨도 있고 커버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커버를 적용해도 되고요. 레벨을 적용해도 됩니다. 레벨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레벨이 들어왔고요. 여기서 이 레벨 값을 이걸 움직여 보면 더 밝아지기도 하고 더 어두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살짝 밝게 처리를 해봤고요. 밝은 부분도 더 밝게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짙다면 다시 오페시티를 좀 더 낮춰줄 수 있고요. 70으로 낮춰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이 파티클에 마스크를 한번 줘보고 싶은데요. 왜 마스크를 줘야 되냐면 이걸 100%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파티클은 바로 이 가습기 뒤에서 나와야 되는데 가습기 앞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를 적용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마스크로 쓸 소스를 불러오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임포트 파일 한 개씩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임포트 맞습니다. 이것도 SC01에 넣어주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것은 잠깐 눈을 꺼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티클에 보면 여기 보면 넌이라고 있는데요. 클릭해 보면 알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넌을 클릭해 보면 루마 매트 마스크가 있습니다. 루마 매트 마스크 1을 한번 선택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자, 요 이미지를 다시 보면요. 하얗게 된 부분에만 파티클이 보이고 검정으로 된 부분은 안 보입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하게 되면 이걸 다시 눌러서
루마 인버트 매트로 바꿔주면 반대가 됩니다. 다른 마스크를 또 가져오겠습니다. 임포트 파일, 또 다른 마스크를 가져오 보겠습니다. 마스크 2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마스크 2를 가져오고 마스크 2도 씬 위에 올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스크 눈을 끄고 밑에 있는 파티클에서 루마 매트 마스크 2 해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여기 보면 다시 켜보면 요 흰색 부분에만 마스크가 보이고 어두운 색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뒤집어 주면 루마를 인버트로 해주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마스크도 확인해 봤고 또 다른 마스크 불러오겠습니다. 임포트 파일, 마스크 애드 부분을 저는 한번 가져오 보겠습니다. 임포트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씬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도 흰색 부분에만 보일 겁니다. 이걸 끄고요. 다시 루마 마스크 해주면, 자, 흰색으로 보였던 영역에만 이렇게 알파가 흰색으로 보였던 부분에만 이렇게 파티클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면 파티클이 가습기를 뚫고 나오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서 살펴보면 다시 켜서 보면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에만 파티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스크가 적용이 됐고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한번 해보면, 자, 인버트를 해보면 반대가 됩니다. 이제는 검정색으로 보였던 부분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다시 원래대로 루마 매트 마스크 애드 해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또 마스크도 한번 가져오 보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임포트 파일에 가서 마스크 al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마스크 에디트로 되어 있는 부분 다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 all로 되어 있는 걸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임포트 마스크 all을 SC01에 올려놓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눈을 잠깐 감고 밑에 와서 보면 루마 매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상태는 이 오브젝트에는 파티클이 스며들질 않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 뒤로 가버립니다. 파티클이 오브젝트 뒤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오브젝트를 뚫고 나오지를 못하고 오브젝트 뒤로 파티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오브젝트 뒤로, 이 오브젝트 뒤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이게 검정으로 막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불러오겠습니다. 자, 오른 버튼 누르고 인버트, 자, 이번에는 에디트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것을 가져와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임포트 왔고요. 이것을 다시 SC01에 넣어주고, 그 다음 눈 감기 하고 루마 매트 마스크 에디트를 적용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보면 검정색은 막고 있는 것이고 흰색은 뚫려져 있는 부분인데 흰색 영역에만 지금 파티클이 보이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 다시 이것도 버리고, 이제 우리가 마스크 애드를 다시 적용을 해서 마스크 애드 눈을 감고, 그 다음에 자, 루마 매트 마스크 애드를 선택하고 이렇게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마스크가 적용돼서 제대로 지금 합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때 만약에 이 파티클이
컵 뒤로 가게 하려면 컵은 블랙으로 되어 있으면 되겠죠. 블랙으로 되어 있으면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클릭해 보면 지금 컵이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컵 앞으로 파티클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만약 컵도 블랙이라면 컵 뒤로 파티클이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은 컵 앞으로 파티클이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컵이 만약에 이 컵이 블랙이었다면 이 파티클은 컵 뒤에서 앞쪽으로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클릭해 보면 지금 컵이 흰색이라서 그렇게 됐는데요. 이 컵을 블랙으로 한번 바꿔보고 다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컵을 블랙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흰색으로 됐지만 그것을 블랙으로 한번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맥스로 넘어와서 이미지를 적용한 게 이 분위기입니다. 자, 이것을 피드업 to 100%로 해놓으면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앞쪽에 위에 있는 컵, 그 다음에 화장품 용기들 다 흰색이 됐고, 맥스에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블랙으로 처리를 하고요. 이 부분도 블랙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블랙으로 처리하면 막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것은 흰색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요것도 흰색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컵은 또 흰색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렌더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흰색은 다 뚫려 있는 것이고요. 어두운 색은 막힌 겁니다. 자, 그러면 렌더링 인바이러먼트에 가서 배경을 흰색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흰색으로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렌더 셋업에 가서 자,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 경로를 정해주고요. 이것을 마스크 MASK 파이널 FINAL 이렇게 했습니다. 마스크 파이널, 그 다음에 마스크 파이널이라고 하겠습니다. FINAL JPG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렌더 걸어주면, 그러면 흰색은 다 뚫려 있는 거고요. 검정색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에펙에 가서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자, 요건 버리고요. 오른 버튼 임포트 파일, 마스크 파이널을 불러오겠습니다. 파이널을 불러왔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SC01에 가져오면, 자, 요건 눈을 감게 하고 루마에 가서 루마 매트 마스크 파이널 적용하면, 자, 이렇게 파티클이 나와서 자, 컵 쪽으로 갈 때 컵 뒤로 갑니다. 네, 이 컵 뒤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보면 파티클이 나와서 하늘색 가습기는 앞쪽에 생기고요. 파티클이 도자기 컵은 뒤로 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파티클에서 오른 버튼 누르게 되면 이펙트에 가게 되면 블러 샤픈에서 쭉 들어가 보면 레이디얼 블러도 있고 샤픈도 있고 스마트 블러도 있는데, 여기에 디렉셔널 블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디렉셔널 블러에서 블러 렌스가 0인데요. 이것을 좀 높여주면은 이렇게 블러가 먹힙니다. 이 파티클에 블러가 먹힙니다. 자, 이걸 많이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블러가 먹히게 되죠. 네, 이렇게 블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향을 바꿔주면 그 방향에 따라서 바꿔줬는데요. 이 방향으로 이제 블러가 먹히게 됩니다.
이렇게 블러가 먹혀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네, 블러 값을 한 10 정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블러가 들어가서 또 다른 느낌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작업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자, 전체 과정을 정리해서 설명을 하면 제일 처음에는 네, 배경을 불러왔고요. 배경이 들어왔고, 자, 그 다음에는 오브젝트가 들어왔고요. 오브젝트가 들어왔고,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오브젝트가 들어왔고, 가까이 있는 오브젝트는 블러를 적용했고요. 그래서 약간 아웃포커스 된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가까이 있는 오브젝트를 불러왔는데 그 오브젝트는 이펙트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좀 더 높은 숫자를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림자 섀도우를 가져왔는데요. 섀도우가 왔습니다. 자, 섀도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왔고, 섀도우는 너무 어두워서 좀 톤을 오페시티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티클이 왔고요. 파티클이 왔고, 그리고 그 파티클에는 이 마스크를 적용해서 흰색 부분은 보이고 검정색 부분은 안 보이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파티클에는 디렉셔널 블러를 줘서 좀 더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주 동안 우리는 컵 모델링이라든가 컵 매핑, 또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언내 반응 과정들, 그리고 매핑도 일반 스캔라인 렌더러 기반에서 매핑도 해봤고, 그 다음에 아놀드 렌더러 기반에서도 작업을 해봤습니다. 매핑 방식도 디퓨즈 맵에 이미지 색상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명암 소스를 우리가 컴플리트 맵을 뽑아서 컴플리트 맵을 다시 반영한 다음에 마치 명암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디퓨즈 맵을 만들어서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리플렉션이라든가 범프 값 조정하는 것도 사용을 해봤고, 그리고 투명한 재질을 표현할 때 우리가 오페시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해봤고요. 또 투명할 때 투명하지만 투명한 표면이지만 이렇게 실크 스크린 인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우리가 다루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15주 동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접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